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와 투기 세력을 향한 경고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야당을 향해 망국적 투기 옹호를 그만하라고 응수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는 없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는데요. 먼저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무리도 이제 그만하면 어떻겠나. 오늘 아침 이재명 대통령이 X계정에 올린 글입니다. 정부의 공급 대책을 부동산 배급이라 비판한 국민의힘 논평에 대한 반박입니다.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6만 호를 짓고 앞으로도 유유부지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야당이 비판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되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4억 원가량 호가를 낮춘 주택 급매물이 나왔다는 내용의 기사도 링크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값 안정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며 어제 SNS에 글을 3개 올린 데 이어 오늘 투기 근절의 의지를 다시 강조한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장에 예측 가능한 신호를 분명히 보내고 부동산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엔 분명히 선을 긋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기자들과 만나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며 수요 억제책을 언급했습니다. 정책에 왔다 갔다 내지는 기조를 못 지킨 것이 주된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정한 수요 억제책 등도 과거에도 구사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구사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청와대는 5월 9일에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후에 다른 이야기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5월 9일 날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집값을 잡겠다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계속되는 이재명식 부동산 메시지의 성패는 시장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초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시킨 민간인 피의자들은 호기심에 한번 날려본 거라고 주장했었죠. 그런데 이들이 무인기 도발을 수년간 치밀하게 준비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SNS에서 나눈 대화를 보면 북한 열병식 때 김일성 광장을 휘젓겠다는 내용 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먼저 변윤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4년 5월 만들어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입니다. 북한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킨 업체의 이사 김모 씨는 이곳의 무인기 개발 진행 상황을 과시하듯 공유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로 남북 간 긴장감이 가팔라지던 2024년 6월, 김 씨는 북한 수뇌부 압박용 드론 침투로 대응을 다양화해야 한다면서 3D 프린터로 기체를 만들고 있고 조만간 테스트도 할 예정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그해 10월엔 기체가 140km 정도 비행 가능하고 평양까지 보내는 방법도 테스트해봤다. 성공도 했다면서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어 남북한 방공망을 2시간 가까이 유린해도 아무도 모른다. 영상도 다 찍었다고 했습니다. 한 달 뒤엔 2년에 걸쳐 무인기 개발을 마쳤다며 북한이 야간 열병식을 한다면 김일성 광장을 휘젓고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 이들은 본격적인 대북 무인기 침투를 시작하면서 성능 개량도 추진했습니다. 11월 날린 무인기가 경기도 여주에 추락했을 즈음에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무인기가 필요해졌다며 박사급 외부 전문가를 업체로 불러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 외부 전문가는 당시 김 씨의 사무실에서 북한 평산 우라늄 공장을 촬영한 사진과 GPS 정보가 담긴 화면을 봤다고 기억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김 씨가 USB나 무선 통신을 통해 외부 정보를 북한에 유입시켜 독재 정권 종말을 유도하는 게 목표라며 정치범 수용소를 가장 촬영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피의자들의 과거 전력이나 행동을 보면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인원들 아니겠습니까? 심각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걷잡을 수 없이 될 수 있는데 군경 합동조사 TF도 이 단체 대화방 1년 9개월치 기록과 외부 전문가의 진술을 공익신고 형식으로 제출받아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정청래 조국 대표의 이른바 밀약설로 시끄러운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에서 정 대표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 조국의 민주당으로 만들려 한다며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 장례가 끝난 뒤 처음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정청래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선 통합이 필요하다며 합당 반대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통합은 힘을 합치자는 것이고 분열은 힘을 빼자는 것입니다. 통합이 분열이라는 말은 언어 모순이자 뜨거운 아이스크림이라는 같은 형용 모순입니다. 그러면서 당대표로서 공론화의 문을 열었으니 당원들이 당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옆에 앉아있던 3명의 반대파 최고위원들이 공개 반발에 나섰습니다. 하늘 아래 2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며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간판이 되려는 욕망이 표출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기 합당은 민주당의 주류교체 시도이자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 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보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만 전력 질주하고 당은 대통령을 외롭게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무겁고 식은땀이 다 납니다. 그러자 정 대표와 가까운 문정복 최고위원이 곧바로 맞받아치며 회의는 공개 설전 양상으로 치달았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면전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독설을 쏟아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십시오. 당대표는 개인이 아닙니다. 합당을 둘러싼 갈등은 지도부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 40여 명은 회동을 갖고 합당 논의를 중단하라며 합당 반대 목소리를 낸 반면 거의 더민초가 다 모여서 오늘 논의를 했습니다. 대체적인 의견은 지금 합당 논의는 중단돼야 된다. 일부 의원들은 통합과 단결을 더 힘있게 가야 한다며 정청래 대표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정 대표가 선수별 모임을 추진하는 등 내부 설득에 주력하기로 한 가운데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 내 이견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민주당의 결자 해지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하고 나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와 경기 부양을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했지만 정작 과거엔 매파적 입장을 옹호해온 인물이라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커졌기 때문인데요. 금에 이어 은값은 그야말로 폭락했고 뉴욕 증시에 이어 아시아 증시 그리고 우리 시장도 급락했습니다. 남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종가 4,949.67, 하루 만에 274포인트, 5% 넘게 빠졌습니다. 지난해 4월 트럼프의 관세 정책 발표로 급락했던 이후 최대 하락폭입니다. 거센 매도세에 12시 반쯤 올해 첫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지명한 것이 급락의 계기가 됐습니다. 케빈 허시 지명자는 과거 연준의 물가 통제를 강력히 주장하던 인물.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데 매파적 인물을 지명하면서 미국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의문이 번졌고 자산 시장이 먼저 흔들렸습니다. 금과 은값이 하루 만에 10%, 30%가량 폭락했고 비트코인도 약 7% 떨어졌습니다. 그 영향은 주식시장으로 이어졌습니다. 크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걸 담보로 한 많은 헤지펀드들이 그 담보 보직이 생겼고 그 결과 주식시장을 팔기 시작한 거. 가장 많이 올라갔던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매물을 내놓은 거고요. 홍콩 항생지수와 일본 니케이 등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2조 5천억 원어치를 팔았고 환율은 24원이나 올랐습니다. 하지만 코스피가 추세적인 하락세에 접어든 건 아니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1월 한 달 내내 오르기만 한 만큼 조정이 컸을 뿐 상승 추세가 깨졌다고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AI 투자 사이클이라든가 글로벌 유동성 확대, 자본시장 정상화 정책 같은 큰 흐름들은 유지되고 있는 연초 이후에 코스피도 굉장히 급상승했잖아요. 가격적인 피로도가 좀 누적돼서. 개인들은 폭락을 매수 기회로 삼아 4조 5천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다만 미국의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미국 금융시장의 향방을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MBC 뉴스 남혜정입니다.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인근 어린이집 교사가 구했습니다. 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도 이 주변을 살핀 뒤 뺑소니를 친 30대 배달 기사는 결국 붙잡혔는데요. 장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주택가 골목. 귀가 중인 70대 할머니가 담벼락 옆을 걷고 있고 뒤에서 오토바이가 달려옵니다. 인기척을 느낀 할머니가 담벼락 쪽으로 몸을 피했지만 오토바이는 그대로 할머니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살피던 오토바이 기사는 할머니를 한 번 쳐다보더니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해당 여성은 의식을 잃고 이 거리에서 약 5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던 할머니를 발견한 건 인근 어린이집 교사. 교사는 곧바로 휴대전화 불빛을 켜 노인의 상태를 살폈고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피해자를 보살폈습니다. 무슨 퍽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크게. 처음에는 제아중쓰레기가 누군가 치고 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사람이더라고요. 바로 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가지고. 경찰은 사고 당시 현장 기온은 영하권이었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구조 시간이 조금만 길어졌어도 위험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로 이동 경로를 역추적해 사건 발생 19일 만에 근처 배달업체 소속 30대 배달 기사를 붙잡았습니다. 급하게 배달도 해야 되고 경찰에 이제 잡히면은 배달 일도 계속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겁이 났어.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피해 여성을 발견해 구호 조치한 어린이집 교사를 포상했습니다. MBC 뉴스 장혜지입니다.